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학습심리학 화학 파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번 문제, 그리고 2005년 5번 문제, 2011년 4번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4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개념도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념도, 그리고 노박이 제시한 방법, 개념도 채점, 채점 요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문제부터 보시면 그 개념도 채점 요소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개념도 채점 요소가 이제 관계 연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연결이 있습니다. 교차 연결, 그 다음에 위계가 이제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예, 예시는 몇 가지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관계 연관은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그 개념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세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명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리 기출 풀이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물리 기출 문제에서 이제 명제를 숫자를 세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명제를 셀 때는 이 교차 연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명제에 세줍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 연관을 셀 때는 교차 연결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계 연관은 그래서 교차 연결을 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섯. 제가 순간 이거를 빠뜨렸는 줄 알았네요. 이게 지금 교차 연결이 됩니다. 교차 연결.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해서 총 6개가 관계 연관이 되겠습니다. 교차 연결은 이제 이거 하나, 그래서 교차 연결은 1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위계를 셀 때는 개념 단위로 이제 세는 것이 아니고 이 명제 관계 이 단위로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위계, 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위계, 이렇게 두 위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잘못 세면 위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기가 쉬운데, 개념 단위로 세는 게 아니라 명제 단위로, 이 관계 연관 단위로 세시면 되겠습니다. 실예는 이제 여기 예라고 써 있는 이거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아래 주장을 학생의 성개념과 인지 갈등을 고려해서 합리화시켜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탄소화합물의 작용기는 이제 개념도를 그리는 게 왜 도움을 주냐면, 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접하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울 때 개념 간의 위계라든지 관계 같은 내용들을 개념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체가 발생할 때 이제 질량 보존 같은 경우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실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접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접하는 사례를 통해서 오개념을 쉽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순환학습 모형을 통해서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개념도보다는 순환학습 모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체가 발생하는 나무 연소 반응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로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지 갈등을 유발시키는 순환학습 모형이 더 인지 갈등을 일으켜서 과학적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순환학습 모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성개념과 인지 갈등을 고려해서 쓰라고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05년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일의 법칙을 브루너의 3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각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빈칸에 쓰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2줄 이내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작동적 표현은 막힌 주사기에 피스톤을 눌러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게 이제 작동적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상적 표현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영상을 시청하거나 혹은 이제 뭐 표나 혹은 그림으로 확인하는 것을 영상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주사기가 피스톤을 눌러서 공기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제 작동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영상적 표현은 이제 교사의 시범 실험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혹은 시범 실험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직접 해보는 것은 아니고 시범 실험을 보는 경우, 혹은 이제 표나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관련 이런 실험을
사진으로 제시한다든지 혹은 이제 도표 같은 것으로 제시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징적 표현은 이제 문자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P 부위는 어떤 P 부위가 있을 때 압력과 이제 부피 그리고 변할 때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기체에 대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압력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또 부피가 달라지고 두 개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타내는 것을 확인한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두 줄 이내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제 피아제는 학습자 일련의 그 인지 발달 단계가 있고 그 인지 발달 단계에 의해서 학습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가 있고 그 인지 발달 단계에 비추어서 학습자의 그 수준, 그 학습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하 한원에 관한 수업 계획 이 표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파인즈와 웨스트 포스트덩클 모형에 의하면 이 학생이 처하게 될 상황은 이제 자연발생적 학습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발적 학습 상황은 성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생 스스로 이제 학습을 이뤄내는 것을 이제 자발적 학습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가에서는 성개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피아제 인지 발달 과정에 의하면 나에서는 평형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상황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것과 화학 반응식을 본인의 개념으로 이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개념으로 제시된 상황을 설명하는 단계인 동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하슈의 개념 반환 모형에 따르면 이 수업 계획은 다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학생 인지 구조 내에서 유발된다라고 했는데 개념과 개념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과정을 보면 이런 하나의 제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선 개념과 제시되어 있는 상황 혹은 개념과의 갈등이 아니라 상황과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자, 4번 보기 보시면 수용학습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라 과정에서는 인지 갈등을 일으킨 후에 이제 교사가 전제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의 개념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학생이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용학습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보기고요. 5번은 마 과정에서 학생의 대답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모두 맞다면 개념이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마에서 산화되는 것을 찾게 하고 산소의 결합 분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두 가지의 그런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고 대체된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화 환원에 대해서 개념이 확장됐다 혹은 이제 수정 보완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